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 최근에 이런 문제들 정말 많이 했지, 그렇지? 그래서 뭐 철학, 기술, 아니 철학, 인문, 예술 지문들 정말 많이 봤었고, 보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으라고 그랬고, 고대 필론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네. 그래서 필론주의가 뭔지 모르는데, 필론주의에 대해서 되게 집중적으로 설명이 나오나 봐. 아마도 이런 데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보기는 B에 대한 설명이야. A와 B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네.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 서양의 중세시대에 인간의 마음의 평정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신에게 의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시대라고 하면은 신중심 사회. 그 다음에 중세에서 그 다음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하지 그때를? 르네상스라고 하지. 그 르네상스는 누구 중심? 인간 중심 시대. 그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우리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한다. 이렇게라고 얘기했었지. 괜찮니? 그 결과 인간은 신을 위한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우리 어쩔 수 없어. 신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신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 이때는 진리를 찾으려는 학문의 목적 역시 신의 질서.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성경을 해석한다거나 신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던 시대야. 그런데 명증한 진리는 없어 보인다면 진리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보이는, 명증한 진리라는 건 완벽한 진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명쾌하게 증명할 수 있는 진리.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진리. 그런 진리는 없어 보인대. 진리라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고대 회의주의 철학인 필론주의. 그래서 이 필론주의가 뭐야? 필론주의가 이거야. 명증한 진리가 없어서 진리에 대해서 회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필론주의야. 고대 회의주의 철학자인 필론주의가 새롭게 관심을 받게 되면서 신중심의 세계관이 흔들리게 된다. 신중심은 뭐가 진리였어? 신이 진리야. 근데 신이 뭔가 이 세계를 진리에 의해서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우리가 이게 신이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필론주의자들은 인간들이 진리를 찾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진리를 찾았거나 진리가 없다고 포기하거나 계속해서 진리를 찾는 세 가지 경우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가 진리를 이미 찾았어. 혹은 진리가 없으니까 포기해버려. 혹은 아직 진리를 찾기 위해서 탐구하는 과정. 그러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이야. 그들은 진리를 찾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지나친 독단주의라고 비판하면서 계속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진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그래서 이 진리를 찾았다는 사람들을 필론주의자는 뭐 했어? 비판했어. 그치? 그리고서 뭐 했어? 계속해서 진리를 찾았어. 세 번째 과정을 해. 그 다음에 이제 진리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진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필론주의자들의 주장은 모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어떤 명제 P와 그 명제의 부정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배중률. 이 배중률이라는 건 뭐야? 어떤 명제와 그 명제의 부정, not P. 저기 있는 책상은 살아있다. 이 하나의 명제라고 하면 이거의 부정이 뭐야? 저기 있는 책상은 살아있지 않다가 되겠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참이다. A가 참이거나 B가 참이거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배중률이라고 해. 이거를 고려하면 P가 진리든 not P가 진리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진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필론주의자들의 주장은 거짓이 돼. 또한
필연주의자들의 주장이 옳다면 그 주장 자체가 참이 되어 적어도 한 개 이상인 참인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필연주의자들의 주장은 거짓이 된다. 그래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인 참인 진리라는 게 뭐야 여기서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치? 이게 참이 돼버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진리네. 모순이야. 말이 안 되지. 그렇다면 왜 필연주의자들은 진리를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을까? 그들은 어떤 명제가 참인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의심할 바 없이 뚜렷하게 증명되는 명증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증성, 명확하게 증명되는 것을 명증성이라고 그래. 명증한 진리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지 필연주의자들은. 그치? 의심할 바 없이 뚜렷하게 증명되는 걸 뭐라고 그래? 명증하다라고 그래.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명제들을 상충 또는 대립시켜 명증성을 확인하려고 하였고 지속적으로 진리를 의심하는 방법으로 진리를 찾으려고 하였어.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러 명제들은 대립되고 모순되기 때문에 어느 쪽도 다른 명제에 비해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아. 자, 대립이라고 하는 건 A가 있고 B가 있으면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상반되는 걸 우리가 대립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A가 B를 포함하고 있거나 A가 더 상위의 명제가 아니라는 뜻과 똑같지 이거는. 다시 한번 보자. 모순되기 때문에 어느 쪽도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아. 이것에 대한 이유가 될 거야. 않으므로 어떤 명제도 명증성을 지닐 수 없다라고 보았어. 더 상위 명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대립되니까. 따라서 그들은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회의적 상황에 이르게 되고 결국 진리는 없어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필연주의자들은 이처럼 진리를 판단할 수 없는 판단 중지 상태를 에포케라고 이름 지었어. 오늘 되게 막 철학 지문에서 정말 많이 나오지 뭐 이름 짓고. 그치? 판단 중지 상태를 뭐라고 불러? 에포케라고 불러. 에포케는 어떤 명제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야. 다 에포케에 대한 설명이야 지금. 진리를 판단할 수 없는 판단 중지 상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그들은 진리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면 진리를 얻기 위한 고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 상태인 아타락시아, 마음의 평정 상태를 아타락시아라고 해.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진리를 찾기를 중단하면 뭔가를 이제 추구하는 것, 욕망을 이제 끝내는 거니까 마음의 평정 상태가 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세 시대에는 마음의 평정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신에게 의존하는 거야. 하지만 필연주의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의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 원래 진리를 탐구하는 것은 신의 뜻을 이해하는 거였거든. 하지만 그걸 그만두면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어. 이제 신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지. 이는 신중심 세계관에서 탈피하여 인간이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느 시대로 넘어가게 돼? 르네상스 시대로 서서히 넘어가게 되지. 한편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랑 요때 현대 기계주의 사고관 하면 맨날 나오는 사람이지. 우리 맨날 했지. 데카르트 많이 나오잖아. 우리 이미 데카르트 이런 거 여러 번 했었지. 데카르트, 사르트르 막 이런 거 많이 했었지. 철학자들은 고대 필연주의의 진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깊이 있게 인간의 인식에 대해 고찰하였어. 근대 철학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진리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잖아. 적어도 이거 하나는 진리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인간 중심의 진리를 찾기 시작하지. 여기까지 됐니? 자, 1번 한번 보자.
고대 필연주의 관점에서 근대적 인식론에 한 게 근대적 인식론은 어디 나오는 거냐면 여기 나오는 거거든, 그치? 이런 거 비판하고 있지 않아. 고대 필연주의의 형성 배경과 발전 쇠퇴 과정. 흥망성쇠 나오지 않지, 그치? 고대 필연주의와 중세에 부각된 필연주의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를 분석하지는 않았어. 고대 필연주의와 중세 부각된 필연주의의 차이점 이런 거 나오지 않아. 고대 필연주의를 신중심 중세의 철학이 계승하게 된 까닭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세 철학 신중심의 중세 철학이 계승하지 않고 얘네들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랬지.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네. 간단하게 풀 수 있어. 보기에서 필연주의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한번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네. 다양한 명제들을 상충 또는 대립시켜 명증성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 요 부분에 있지. 몇 다시 몇 번? 37 다시 기억. 이렇게 차분하게 풀면 돼. 금방 풀어 이러면. 그러면 이렇게 날라가지, 그치? 니은 한번 해보자. 어떠한 명제도 다른 명제에 비해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라고 되어 있네. 여기 있네. 이렇게 보았네. 그치? 37 다시 니은. 답 이렇게 되겠네. 그치? 디귿 한번 보자. 고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 상태에서 이르면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라고 했는데 진리가 없다라는 입장이잖아. 애초에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그래서 여기 부분에 있지. 판단을 중지하면 마음의 평정 상태가 온다. 진리를 더 이상 탐구하지 않으면 37 다시 디귿에 대한 내용이고. 리을 한번 보자. 어떤 명제가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의심되지 않는 명증성을 지녀야 된다고 전제하였다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이 명증성, 여기에 있지. 명증한 진리가 있어야 명증한 진리. 또 여기 명증성을 지녀야 한다고 전제하였다라고도 정확하게 써 있고. 괜찮지? 37 다시 리을. 이렇게 찾아서 하면 생각보다 되게 금방 풀어. 이런 것도 바로 날릴 수 있잖아. 니은 없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딱 보고 문제 풀어버릴 수 있잖아. 사실은. 자, 38번도 보자. A가 누구야? 필연주의. B. 미안. A가 필연주의. B가 데카르트. 데카르트는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 획일성을 가진 확실성을 가진 기초적 믿음을 찾기 위해 진리에 대해 의심해보는 회의적 사고를 통해 진리를 추구했어. 이러한 방법으로 찾은 기초적 믿음은 사유하는 존재 자체는 의심할 수 없다. 우리 여러 번 했었지. 데카르트. 뭐? 사유하는 존재는 의심할 수 없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생각하고 있으니까 존재는 하는 거야. 이 진리야. 알겠지? 이거 우리 라틴어로 뭐라고 했지, 현지야? 잘난 척할 때 필요하다고 이런 게. 아 진짜로. 이거를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해. 그냥 이거는 진짜 몰라도 되는데 잘난 척할 때 필요하니까 외워두면 좋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알겠지? 코기토 에르고 숨이야. 생각한다, 존재한다. A와 B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그랬어. 공통점. 자, 배중률을 통해 진리를 증명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배중률을 고려하면 필연주의자들의 주장은 뭐라고 했어? 거짓이 된다라고 했지.
그래서 38-1번. 1번이 답이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 기초적 믿음이 신의 질서라고 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괜찮니? 신종집 세계를 탈피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사람들이고 데카르트도 마찬가지고 사유의 과정에서 의심의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38-3번 여기서도 여기 38-3번 둘 다 뭐 했어? 의심의 방법을 사용했네. 그래서 이렇게 딱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 거 잠깐만 풀어봐. 선생님 이것도 다운받아 올게. 금방 그 다음 것도